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TQM이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제 6시그마에 대한 건데, 6시그마는 사실 이제 TQM에 이어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품질 쪽에서 이게 보면은 새로운 개념이나 철학이 탄생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것이 이제 누적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새로운 것이 이제 더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6시그마가 이제 TQM 뒤에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6시그마에 이제 TQM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TQM은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그 기법이나 개념들이 6시그마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지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TQM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QM은 이게 이제 TQM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 개념 자체는 이게 이제 확대가 되어 왔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발전이 있으니까요. 품질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게 비록 TQM이 오래전에 이제 나온 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이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면 되고, 개념, 기법, 철학, 뭐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 경영 철학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들이 품질 관련된 것들이 다 누적된 거다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분석 도구, 품질과 관련된 도구 이런 거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품질과 관련된 문화적인 태도 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QM과 관련해서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확대시켜서 경영 철학 이런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종업원이 참여하는 고객 중심의 조직을 위한 경영 시스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폭이 넓죠. 물론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미 봤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참여한다는 의미도 이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객 중심 이거는 뭐 우리가 그 ISO 9001이나 아니면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 기준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경영 철학, 경영 시스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단순히 품질을 개선한 기법이 아니라 고객 만족 향상을 통한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철학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TQM은 기업의 모든 자원을 고객 만족의 방향으로 집중 및 통합시키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략, 데이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용하여 품질 기율을 조직의 문화와 활동에 통합시킨다.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업이 여기서 지금 목표를 지금 고객 만족 이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품질이 기반이 돼야 돼요. 기업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생산 운영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품질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조직의 문화에 이게 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의 그 품질이라는 개념이 배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TQ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럼 구체적으로 TQM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집어가지고 그냥 TQM 뭐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TQM은 이제 Total Quality Management 이거 앞자를 딴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쪽부터 보면 토탈이 의미하는 건 이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전사적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퀄리티 의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탁월성의 정도, 그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는 이제 관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 혹은 경영. 그걸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TQM이라는 게 뭐냐? 앞서도 뭐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객 만족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나 기대치를 상회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상회한다는 얘기가 이제 고객 감동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고객 만족 수준이 아닌 고객 감동.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객 감동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기대치보다 고객이 경험하는 가치가 클 때 이 고객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대치를 상회하여 만족시킨다는 게 이제 그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정과 계량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철학 혹은 원칙. 그러니까 기업의 그 시스템, 그걸 개선하는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TQM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이제 TQM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TQM의 목적이 뭐냐? 여기 뭐 정의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목적은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달성하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수익 및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비용 절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생산성 향상. 수익 및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작업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렇죠? 사실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뭐 다양한 목적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TQM의 폭이 넓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폭이 넓다는 건 오히려 이제 구체화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또 부연해서 TQM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만큼 이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여러 사람의 책들도 보고 그 다음에 논문들도 보고 그 자료들 이런 것들 이제 모아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탁월성 얘기 나왔죠? 탁월성을 얻기 위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걸 의미한다. 그죠? TQ, 아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각 기업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TQM을 변경 적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TQM을 한다는 그 회사들 보면, 기업들 보면요, 기업마다 다 달라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산업도 다르고 굉장히 그 특성들도 다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TQM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차별화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테마가 뭐냐? 애초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잘하자. 그 얘기다. 그래서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거는 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미 때가 늦는다. 그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TQ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 생산, 전달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조직의 모든 면을 포함하고 인적 자원, 재무, 구매 등의 모든 지원 시스템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폭이 넓고 기업 운영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단지 품질이 아닌. 그 다음 다섯 번째, 조직의 모든 직위의 사람들이 모든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 전사적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비전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확립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TQM 특성 배울 때 보면 이제 최고 경영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 뒷부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밍, 우리 그 PDCA 사이클, 그죠? 데이밍 사이클, 데이밍, 쥬란, 크로스비, 이시카와 등의 과장들이 이뤄낸 품질 혁신의 결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이게 품질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도 개발해내고, 그 다음에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개발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개발한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집적되어서, 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QM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품질 쪽에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지금 품질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나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업인들이 품질 개선을 위해 프로세스 단계를 보도록 가르친 품질 시스템이다. 이것 위에도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TQM이 뭐다, 이런 거, 이제 정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TQM을 하려면, 그럼 기업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룰 TQM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특성 자체는 어디서 이거를 가져왔냐면, 미국에 보면은, 품질 협회가 있어요. American Society for Quality에서 ASQ라는 그 협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시하는 게 8가지가 있습니다. 특성이. 8가지가 있고, 근데 그 8가지에는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데서는 언급이 되는데 거기서는 언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건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집어넣어서 9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이 TQM의 특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또 몇 가지를 얘기하는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6가지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협회인 ASQ에서 제시한 8가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IS 9001이나 아니면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 기준에 등장하는 이런 파트너십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켜서 총 9가지로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한 고객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고객 감동의 수준까지는 이제 추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 고객 감동의 수준까지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 고객이 기대하는 거 있죠. 그거를 상회하려는, 그거를 초과해서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제 품질이라는 게 누가 평가를 하느냐? 결국은 고객이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암만 평가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고객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하고 그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중심으로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고객 요구사항 반영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품질을 고객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혹은 고객 감동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외부 고객만, 소비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 고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위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객으로부터 피드백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또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사적으로 모든 종업원 직원의 참여입니다. T가 의미하는 게 이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가 설정이 되면 모두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를 해서 지속적인 품질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그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권한 부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권한 부여.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업 환경이랄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한 부여를 하고, 그리고 권한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이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물론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측정하고 평가해가지고 보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측정 지표 같은 거 마련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성과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뭐 교수 같으면은 예를 들면 교수들이 뭐 예를 들면 연구에 더 힘을 쏟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교수 평가할 때, 그죠? 연구 분야의 그 점수를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봉 같은 거 산정할 때 이용하면요, 그러면 그 교수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그 직원들이 참여하는 게 왜 그러면 효과가 있느냐?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 몇 가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참여하게 만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여하게 만들면은 책임의식 같은 것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효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판단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과의 관계, 이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기 진작도 된다는 거죠.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는 뭐 4장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좀 프로세스 중심으로 사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하더라도 프로세스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뭐 특정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활동들을 묶은 거를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프로세스 단위로 측정도 되고 아니면 뭐 개선도 일어나고 그래서 프로세스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 조직 구조와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세스 단위로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팀제랄지 뭐 이런 것들이 조직 구조로서 등장하게 되죠. 네 번째는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그 IS 9001이나 이제 말콤 볼드 품질사 기준에 보면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럼 그 프로세스가 모여가지고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그 프로세스가 통합적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죠. 이게 결합이 돼서, 그죠? 서로 잘 결합이 되고 연관이 되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는 그래서 기업의 기능들이 수평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미시적인 프로세스들이 모여서 더 큰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모든 프로세스들이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서 전략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조직의 품질 정책, 목적, 핵심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비전, 미션, 지침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 성과는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의사소통되어야 되고 통합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은 볼드리지 품질상 기준이나 혹은 ISO 9001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하면 되고요. 모든 조직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좋은 품질 문화를 정착하기 전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타우성을 정착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문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그 6시그마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들이 하나의 문화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그마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 6시그마가 하나의 기업의 문화로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에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랄지 이런 데 보면 6시그마 이런 것들이 기업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게 모든 것을 그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이 제품이나 서비스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고객이나 종업원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능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개선 요소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연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 자체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략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계획에 품질이 핵심 요소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품질이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업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비즈니스 전략 같은 거 이제 수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굳혀야 될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수립할 때 있어가지고 품질이 그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쟁 전략이 있어가지고도 뭐 예를 들면 품질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이 이제 수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모든 이제 실행 계획이 수립되겠죠.
그만큼 이제 품질을 핵심 요소로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도 그 ISO 9001 보면은 이제 그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에요. TKM에서도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TKM의 주요 동력은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에 있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경쟁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도록 기업에게 분석적이고 창조적인 동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KM의 목표는 사업과 생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완벽성을 추구하는 거다. 그죠? 뭐 이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건 이제 끊임없이 개선을 해서 결국 목표는 뭐냐면 완벽성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개선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인한 고객 만족도의 향상으로 정의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죠? 이러한 개선을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낭비 호소 제거, 오류 감축, 고객의 기대치에 부응 혹은 상회하는 것, 프로세스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프로세스 실행자의 만족도를 증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프로세스 개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카이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PDCA 사이클 얘기도 했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제 주라는 사람이 이건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3단계 접근법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역시 뭐냐면 PDCA 사이클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여기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Quality Planning, Quality Control, 그 다음 Quality Improvement, 그죠? 3단계. 결국 뭐냐면 이 3단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속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그죠? 개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계획 수립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또 이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사실에 근거하는 의사결정이에요. 이 혹자는 다른 데서는 뭐 성과 측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성과 측정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경영이라는 게 일련의 의사결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적인 자료의 바탕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을 하지 말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거를 이제 의사결정에 이용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측정 없이는 개선도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운영을 했으면, 그죠?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제 그걸 실천에 옮겨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걸 이제 목표치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뭐가 모자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야만 또 개선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성과 측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성과 측정의 목적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인한다든지, 개선 대상 프로세스를 확인한다든지, 목표와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그 다음 뭐 개인 혹은 팀이 평가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의 바탕을 둔 경영을 위해서 성과 측정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측정 대상이라는 건 뭐 고객, 직원, 생산, R&D, 공급자, 마케팅, 일반 관리 등 굉장히 뭐 다양한 대상이 있겠습니다. 성과 측정과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고치 손실 함수 뭐 이런 것들도 다
뒷부분에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품질 실패 비용은 우리가 이미 한번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관리도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정 능력 지수 이것도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CGL 그래프 이런 것들도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인데요. 혹자는 이거를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품질 경영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뭐 민주형 리더, 뭐 카리스마형 리더, 상황적 리더십,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게 사실은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돼요. 저 ASQ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모두가 다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려면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의지로, 그죠? 최고 경영자가 강력한 의지로 TQM을 실천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머릿속에 확고히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몇 개 두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래쪽에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강력한 리더십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일단 ASQ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보면요. 의사소통은 직원의 사기 유지와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뭐 의사소통 모든 게 다 의사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게 다 정보 같은 게 이제 전달도 잘 돼야 되고 그죠. 이게 양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아래쪽에서는 뭡니까? 자기네들이 얻은 정보를 위쪽으로 올려보내야 또 위쪽에서 의사결정에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제 그 강력한 리더십하고 관련된 건데요. 품질 개선 노력의 실패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참여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그냥 몇 개 넣으면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TQM 실행을 위해서는 품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명확한 비전, 장기적 목표 수립, 품질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고, 품질 개선 프로젝트 결정, 프로젝트 팀의 구성 및 모니터링, 보상 체제 수립, 성과 측정치 결정, 품질 실패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품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 경영층은 조직의 문화를 정의하는 조직의 핵심 가치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핵심 가치에는 고객지향의 품질, 리더십, 지속적인 개선, 종업원 참여, 신속한 대응, 디자인 품질 및 예방, 장기적인 시각, 사실적 경영, 파트너십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코어 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들어가 보면 코어 밸류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기업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뭔지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그러니까 모두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QM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QM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뇌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Q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지만 제가 이제 추가한 내용이 뭐냐면 공급자와의 파트너십이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경쟁 체제에서는 기업이 단독으로
서바이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하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과 관련된, 그죠? 뭐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경쟁자 기업의 그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 경쟁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높은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파트너십 관계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공급자들 역시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뢰와 충성도에 기반을 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품질 개선,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시장 점유율 증가, 혁신 기회의 증대, 지속적인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장기적인 관계 유지인데요. 장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자기가 이제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신기술 도입이랄지, 뭐 신기계 도입일, 신설비 도입이랄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도 이룰 수 있고 품질 개선도 이룰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장기적인 관계가 구축이 안 되면 언제 그 관계가 단절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투자 같은 걸 못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장기적인 관계 유지, 그 다음에 신뢰 관계 구축 이런 게 중요하고요. 비전 공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공급자 선정 이런 거 할 때 애초부터, 그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공급자를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당장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약에 관계를 이제 구축했다가 이게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이제 구축하는 거죠. 그죠? 장기적인 관계 구축한다는 게 이제 계약 기간을 그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무슨 1년마다 이게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0년간 부품 공급을 받겠다든지 뭐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특성을 보고 기업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고객 만족, 고객 중심이다. 그러면 고객 중심을 위해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난번에 예를 한번 잠깐 들었죠? 예를 들면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 같으면은 의사마다 따로, 그죠? 그 치료 방법을 따로 선정할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루틴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지 그 방법을 따르도록, 그죠? 그 병원에서는 이제 뭐 크리티컬 패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래서 뭐 감기다, 그럼 감기 환자다 그러면 모든 의사가 그 감기 환자 치료 그죠? 절차랄지 이런 것들 명문화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TQM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이 있듯이 기업 나름대로 독특한, 그죠? 차별화된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해야 되겠죠. TQM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몇 가지 중요한 그 사건들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20년대의 과학적 관리, 테일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 과학적 관리에 대해서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호선 연구에서 이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혹시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업자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죠. 그래서 한 그룹은 작업 환경을 아주 나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작업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형광등 불빛의 그죠? 조도 같은 것도 이제 좀 달리 해가지고 해봤더니 예상은 뭐냐면 작업 환경을 좋게 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나쁜 데서 작업한 경우가 생산성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그 작업자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거기서 알게 되었죠. 그 다음 30년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여기 개발이 되었습니다. 슈아르트는 이제 통계적 기법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법들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50년대는 이제 데이밍, 주란, 뭐 파이겐바우, 크로스비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서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이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었죠. 1960년대 말에 가서 일본이 이제 CWQC라는 거를 그죠? 자기네 나름대로 이건 TQC를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보다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전사적이라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졌다. 그 다음에 이 사실 이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시카와라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뭐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굉장히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발한 이런 것들이 이제 TQM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여기 이시카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TQM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제 TQM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품질 경영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그랬죠? 누적이 되면서 이게 폭도 확대되고요. 그래서 TQM의 개념 자체가 옛날하고는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종의 경영 철학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계속 이어서 TQM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QM의 효과는요, 이게 굉장히 그 좋은 점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적 지위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하거나 새로운 시장 환경 및 정부의 환경적 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이제 TQM을 실천하다 보면 좀 이제 뭐 국제적인 표준이나 이런 거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는 데 도움이 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시장 이미지가 높아지고 불량과 낭비 요소가 제거되고요. 비용이 감축되고 비용 관리가 개선되고요. 수익성 높아지고 고객 중심, 고객 만족이 개선되고 고객 충성도 유지가 증가되고요. 고용 안정이 증가되고 종업원 사이가 진작되고요. 주주 가치가 높아지고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혁신적이 된다.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TQM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TQM 뒤에 나온 뭐 6시그마랄지 뭐 이런 걸 적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하여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TQM을 만약에 도입을 하지 않았다면 TQM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TQM을 상당히 오래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TQM 그럼 실천하는 데 있었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거를 네이밍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14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목적에 대한 항구성, 불변성을 창출하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연구나 혁신, 지속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철학을 적용하라. 이제 저품질이나 나쁜 태도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QM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대규모 검사에 의존하는 것을 중지하라.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검사에 의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불량품 찾아내고 재작업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이게 그러한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가격 하나만으로 공급자를 보상하는 관행을 중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제 뭐 요새도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입찰을 하게 하거든요. 그건 이제 공정성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가격을 낮게 써낸 그 공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 가격 입찰 이걸 해버리면 진짜 낮게 써내는 그런 공급자를 이제 선정을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공급자가 제공하는 그 제품의 서비스의 품질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수준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엉망이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가격 하나만으로 공급자를 보상하는 관행을 중지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급자 선정 시에 가격만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뭐 피치 못할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격 말고도 품질하고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하라는 거고요. 우리 그 공급자의 파트너십 그 얘기할 때 장기적인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라는 거. 그게 여기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하라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개선은 우리가 뭐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질 때까지 결국 이제 완벽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여섯 번째는 종업원 훈련을 실시하라. 이건 뭐 사실 이제 한번 뭐 예를 들면 고용 시에 교육 훈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육 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는 특히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물론 이제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는 기존의 것들도 이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자꾸 반복을 통해서 이제 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일곱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그죠 향해서 모두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리더십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억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동기부여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권한부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여덟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이게 그 과거에 보면 작업자들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누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부서 간의 장벽을 없애라. 그래서 이건 이제 팀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보면 조직에서 부서 간 이제 알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작업자에 대한 슬로건, 권고, 목표 등을 제거하라. 이미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런 목표 설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달성하게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보통 기업에서 이제 보통 추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뭐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얼마를 이번에 뭐 얼마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그 목표 같은 걸 설정해 놓고 모두가 그걸 향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11번째는 수량적 할당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당을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세스나 품질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양 있잖아요. 양에다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인 정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장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그죠?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13번째가 엄격한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종업원 교육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사적 품질 관리, 통계 도구, 팀워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라. 이건 뭐냐면 모두가 이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최고 경영자가 이제 나서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TQM을 그러면 이 실천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일반화시키는 게 사실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 상황들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건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좀 포함되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번 최고 경영층은 TQM에 대해서 배우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TQM은 조직의 전략의 하나로 고려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특성에서도 이미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현재의 문화, 고객 만족,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최고 경영적인 핵심 가치와 원칙을 개발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의사소통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TQM 계획이 개발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영진은 조직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일곱 번째, 경영진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팀이 구성을 감독한다. 여덟 번째, TQM 활동은 지도위원회가 관리한다. 아홉 번째, 관리자들은 계획, 훈련, 감독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공헌을 한다. 열 번째, 일상적인 프로세스 관리와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11번째, 진행 상황이 평가되고 필요하면 계획이 수정된다. 12번째, 지속적인 종업원의 작업과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고 보상 프로세스가 자, TQM의 실천과 관련해가지고 PDCA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프로세스 개선에 이용되는 기법입니다. 6시그마에서는 DMAIC라는 그 5단계 프로세스가 있었죠. 그거와 매우 유사한 건데요. DMAIC랑은 좀 다르게 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의
필적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DMARC가 나오기 전에는 이 PDCA 사이클이 이용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PDCA 사이클은 누가 개발했냐면 그 슈아르트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걸 개발했는데 이거를 확산시킨 사람은 이제 데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데밍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프로세스 개선에 이용되는데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이용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PDCA 사이클은 영어의 그 네 단어의 그 앞자를 딴 건데요. P는 이제 플랜에서 나왔고요. D는 do에서 나왔고요. C는 체크에서 나왔고요. A는 액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단계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랜이라는 단계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 좋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노력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하고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들을 확인하고 수정을 위해 프로세스 하나를 선정하는 단계고요. 선정된 프로세스의 내부 단계를 확인하고 문제의 잠재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게 이제 그 DMAIC랑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D 단계하고 M 단계가 이게 같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뭐 이런 단계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여기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버그를 줄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버그 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알아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이제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두 단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계획 수립하고 측정하고 하면은 이제 문제점 이런 것도 이제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두 단계에서는 뭐냐면 그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해결책을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실행할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은 변화를 한 번에 조금씩 실행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요. 파일럿 테스팅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이제 그게 성공적이면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소프트웨어 예를 계속 해보면 버그 수가 줄어드는지 코드 검토 프로세스를 추가를 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체크 단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행을 했으면은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죠. 그래서 작은 변화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크를 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실행 옮기는 해결책에 대한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했는지 자료를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플랜 단계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버그 예를 들면 코드 검토를 3개월간 지속한 후에 버그 수가 줄었는지 버그 수를 알아보는 그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조치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뭘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견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프로세스 전체 긍정적인 변화를 실행하는 게 이제 확대시키는 거죠. 만약에 성공적이면.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알아낸 걸 프로세스 일부로 만드는 데 필요한 변화를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 이야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버그 수가 감소했다면 코드 검토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영구적인 일부를 만드는 거. 만약에 버그 수가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플랜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PDCA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PDCA 사이클은 이제 지속적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었다면 이제 다른 프로세스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플랜 단계로 돌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TQM과 ISO 9000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SO 9000 시리즈라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ISO 9001이 포함됩니다. ISO 9001이라는 거는 이제 ISO에서 발행하는 그 인증인데요. 기업들이 이 인증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걸 획득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일종의 공인을 받은 겁니다. 이제 품질 수준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 IS 9001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TQM의 특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거를 좀 이제 구체화시켜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IS 9000하고 TQM하고는 이제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ISO 9000 시리즈라 그래서 ISO 9001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ISO 9004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이제 ISO 9000이고요. 인증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ISO 9001이라 그랬죠. 근데 ISO 9000은 종합적 품질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통적인 환경에서 운영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TQM, 종합적 품질 경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ISO 9000이 이게 중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ISO 9001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들은 다 충족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ISO 9000과 TQM 태생이 매우 다르다는 거. ISO 9000이 탄생하게 된 거는 국내 및 국제적인 품질 표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국제 표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ISO 그 아까 국제 품질 기구라 그랬죠. 거기에는 보통 각 나라에서 품질 관련 대표적인 기관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TQM은 조직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해서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SO 9000의 실행 동기는 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언급된 것들이 이제 포함되고요. TQM 실행 동기는 조직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ISO 9000과 TQM은 차이는 있는데 ISO 9000이 TQM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TQM이 잘 실천되고 있는 기업에서는 ISO 9001 획득이 이제 중복이고요. 만약에 TQM이 잘 실천되고 있지 않다면 ISO 9001 획득은 이 TQM의 실행에 있어서의 유리한 시작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진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TQM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건데요. 이때 그 이용할 수 있는 게 일종의 길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SO 9001이라는 그 인증 기준이 있죠. 그거하고 또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도 ISO 9001의 인증 기준하고 흡사하긴 합니다만 약간 다른데요. 이것도 일종의 길잡이로
일종의 로드맵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TQM하고 6시그마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거 보기 전에 일단 6시그마 목표는 무결점 지향이고 철학은 고객 지향이고 그리고 전략은 통계적 사고라고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TQM은 과거에 개발되었던 품질 관련 모든 걸 포함하는 이제 총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6시그마는 TQM에서 진화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고요. 6시그마에서는 DMARC라는 5단계가 새롭게 탄생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벨트제 같은 게 이용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TQM과 6시그마는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TQM에서 이제 6시그마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이 6시그마에는 TQM이 이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TQM과 6시그마의 측정 지표면에서 조금 다르죠. TQM은 이제 불량률을 이용하고 6시그마에서는 시그마를 이용한다 그랬고요. 방침 결정은 TQM은 버텀업인데 6시그마는 탑다운이에요. TQM에서는 밑에서부터 이제 그 제한이 있으면은 그 위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인데요. 6시그마는 그에 비해서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제 개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면 위 경영진에서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해갖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죠. 목표는 TQM하고 6시그마는 사실 같은 건데요. 고객 만족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TQM에서는 보다 이제 제조 공정 만족 쪽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문제 의식도 TQM하고 6시그마가 다른 게 뭐냐면 6시그마에서 이제 잠재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개선 방법은 6시그마에서 이제 통계가 많이 이용된다는 거 그걸 강조했고요. 적용 범위는 일단 6시그마에서 이제 프로세스 개선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 전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 근데 지금 이제 TQM이 굉장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TQM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확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좀 이걸 극명하게 좀 구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조 공정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개선 범위는 6시그마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스펙 내에 있더라도 그죠? 만약에 이제 분포를 이렇게 그렸을 때 그 중심이 그죠? 그 스펙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포도를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분산이 크지 않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QM에서는 그 스펙에서 이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요것만 중시를 한다 이제 그 얘기고요. 활동 기간은 60만 이제 프로젝트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정적이라는 거. 활동 단위는 뭐 소집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60만에서는 태스크포스 같은 거 이렇게 보통 만듭니다. 그 다음에 추진 담당은 60만에서 이제 벨트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 그린벨트하고 이제 블랙벨트가 이걸 이제 하게 되고요. 교육 훈련도 60만에서 이제 벨트별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만을 도입한 그 기업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그죠? 그 옐로벨트를 그 따게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린벨트나 블랙벨트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딸지 안 딸지는. 물론 이제 그런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원이 되려면 블랙벨트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기업별로 그 기준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